녹화. 자, 연두색으로 할 건데요. 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물질이 뭐냐면요. 질산칼륨이에요. 질산칼륨은 기울기가 어때요? 급해요? 완만해요? 급하지.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 염화나트륨이거든요. 염화나트륨은 이 안에서 가장 기울기가 완만하지. 그래서 순수한 고체 물질 몇 가지의 용해도를 알아봤더니 물질마다 기울기가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면 용해도가 다르니까. 근데 공통점을 찾아야 돼.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체 물질이든 간에 온도와 용해도 사이는, 자, 온도하고 용해도 사이는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 비례 관계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같은 온도로 이 모든 물질을 냉각을 시켰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물질을 똑같은 70도씨에서 20도씨까지 이렇게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석출된다라고 하는 건 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는 거잖아.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왜 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잖아. 그래서 같은 온도로 이렇게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이 제일 많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질산칼륨이지. 질산칼륨이 무슨 양이 많을 거라고 예상돼? 석출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이에요. 기울기가 급한 만큼 석출되는 양의 폭이 점점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서 자, 황산구리로 볼게요. 염화나트륨은 너무 완만해서 황산구리로 볼게. 황산구리에서 신경 쓸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용해도 곡선을 기준으로, 자, 곡선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모든 지점은 다 무슨 상태냐면요. 다 포화 상태예요. 곡선하고 일치하는 곳은 다 무슨 상태라고요? 포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곡선 위에 해당하는 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제를 읽다 보면. 그러면 그런 건 다 포화 상태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용해도 곡선 포화 상태를 가리키는 거 이 선들 말고요. 그 아래. 곡선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거나 그 위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A 지점이 있고 아래에 B라고 하는 용액이 있었어. 그럼 두 개의 차이는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화 상태가 되지 못했잖아, 이만큼. 그래서 얘를 무슨 상태라고 해요?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 상태에서 이만큼 더 멀어졌지. 그럼 저만큼에 해당하는 용질이 더 들어있는 상태고 포화를 넘어섰잖아.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고? 과포화 상태다라고 하고.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거.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요. 이 지점에서 요만큼 용질을 넣으면 돼요. 용질 추가.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온도를 어떻게 해도 돼요? 낮춰도 되죠. 그럼 온도를 낮춰줍니다. 바로 냉각이지. 냉각을 시켜주면 용질을 더 넣거나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 바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진 알아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여기까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지금 했던 내용에선 계산 문제는 없었어.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놓고요. 요 페이지 있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빠르게 보고 갈게. 자, 한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이해하기. 다행히 얘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그렇지 않은 건 X 표시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지. 자, A점의 용액은 불포화 상태입니다. A점 방금 했잖아요. 무슨 상태예요? 과포화죠. 왜?
이 곡선 위에 해당하는 지점에 있으니까 과포화 상태지. 그 다음에 2번에 B 지점은요. B 지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라고 했지. 그럼 B하고 C는 이 곡선에 일치하는 점이니까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죠. 됐어? 그 다음에 3번에 B점의 용액 250g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B점의 용액 250g이래. 용액이래. 써봐야겠죠? 얘들아,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에요. 그럼 여기 용매가 몇 g이죠? 이 100g이죠. 왜냐면 용해도의 정의에 들어가 있잖아. 용매 100g에. 그럼 온도를 봐야 되는데 B 지점 여기죠? 파란색으로 할까? B가 여긴데 이 지점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왼쪽으로 쭉쭉쭉쭉쭉 따라가가지고 몇 g이라고 되어 있어? 150g이지.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g이에요? 250g이죠. 맞아요? 그럼 문제 볼까요? B점의 용액 250g. 그럼 B점에 해당하는 건 용액이 250g이 되는데 그럼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이 됩니다. 지금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녹지 못하고 남는 양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석출이 되죠. 동그라미지. 됐어? 그 다음에 4번에 C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입니다. 맞죠? 위에 거랑 겹치지? 그 다음에 5번 C점의 용액 200g의 온도를 자 이번에는 C점의 용액 200g이래요. 그럼 C점 볼게요. C점은 용매 100g에 용질 봤더니 용질도 100g이에요. 그럼 얘는 200g이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 C점의 용액 200g은 그럼 용매 100g에 용질 100g이 있다는 상태야. 온도를 20도 높이면 자 C점이 여긴데 온도를 20도 높였대요. 그럼 80도. 됐어? 그럼 80도일 때는 오히려 C가 D가 되죠. 그쵸? 그럼 오히려 지금은 포화 상태지만 온도를 높이면 무슨 상태가 돼? 불포화 상태가 되지. 그럼 여기에서 높이면 B점의 용액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B점이 아니라 무슨 점이 되죠? D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밑에 D점의 용액은 불포화 상태입니다. 맞죠? 7번 D점의 용액을 냉각시키거나 자 D점이야. D점의 용액을 냉각시키거나 용질을 더 넣어주게 되면 곡선과 만나게 되니까 포화 상태가 되지. 냉각하거나 용질을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D점의 용액 200g을 온도를 40도씨로 낮추면 결정이 석출됩니다. 잘 봐. D점의 용액이야. D점은 당연히 용매가 몇 g일까요? 100이에요. 지금 이 기준에 해당하는 그래프니까 100g이야. 더하기. 그럼 D점에 해당하는 용질. 불포화 상태지만 용질의 양은 Y축에 해당하는 값 읽으면 되죠. 몇 g이야? 100g이잖아. 그럼 100g 더해주게 되면 몇 g? 200g. 그럼 저기에서 제시하는 거 그대로인데 잘 봐. D점은 현재 80도씨야. 근데 40도씨까지 냉각시킬 거래. 그럼 D에서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40도씨까지 왔더니 여기까지 왔더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40도씨까지 왔더니 이만큼이 녹지 못하고 남는 거지. 그럼 석출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석출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D점의 용액 200g에 용질 150g을 더 넣으면 해볼까? 방금 전에 8번하고 연결되는 거네. 이미 200g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용질을 150을 더 넣을 거래요. 그럼 200 더하기 150g 해주면 350g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B점의 용액이 됩니다 라고 했어. 자, D를 더 넣으면 여기가 된대. 근데 여기 아까 처음에 나왔었지? 여기 있지. B점은 몇 g이야? 250g이야. 근데 얘는 350g이야.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X라고 해야 되죠. 어렵지? 맞아, 어려워. 여기는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유제 2번.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 이해하기. 이것도 이해하기인데 나쁜 문제야. 이해하기라고 해놓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자, 1번.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입니다. 곡선상의 용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곡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곡선은 다 아까 무슨 상태라 그랬어? 포화 상태라 그랬지. 곡선에 해당하는 건 다 무슨 상태라 그랬어? 포화 상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이거 맞죠? 온도와 용해도 비례하죠. 고체의 용해도는 특히. 자, 80도씨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는데 잘못 읽으면 틀리는 거야. 웬만한 친구들은 이제 해석을 좀 해내요. 문제 풀 때 정도 되면. 근데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너무 믿는 거지. 분명히 여기는 질산 나트륨인데 질산 칼륨으로 풀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근데 진짜 그래. 질산 나트륨인데 질산 칼륨으로 풀고 질산 칼륨인데 질산 나트륨을 봐. 이상하게 질산이 들어간 거 그렇게 풀어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뭔지 꼭 보고 꼭 표시해야 돼. 80도씨 용매 100g,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이거야. 핵심 어휘. 가장 많이 녹는 물질.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가 큰 거야? 가장 많이 녹는데 그럼 뭐가 크다는 얘기야? 용해도가 크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80도씨에서 그럼 80도씨 똑같이 그대로 80도씨 쭉 가요. 쭉 가요. 여기서 아예 만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굴 만나지 못했죠?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질산나트륨. 그럼 저 위에 가서 만나는 게 뭐예요? 질산 칼륨이죠?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봐봐. 8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질산 나트륨이야, 질산 칼륨이야? 질산 칼륨이죠. 그 다음에 4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건 기울기가 가장 급한 거니까 뭐예요? 질산 칼륨이죠. 그래서 틀렸지. 황산구리가 아니고 질산 칼륨.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완만한 거 뭐예요? 염화나트륨이죠.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6번 60도씨 물 100g에 이제 60도씨로 바뀌었어. 물 100g에 녹여서 만든 포화수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잘 봐. 아까 처음에 보여줬지. 몇 가지 물질이 있었을 때 같은 온도에서 같은 온도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이 많은 건 기울기가 제일 급한 거. 그럼 이 중에 제일 기울기가 급한 게 뭐야? 질산칼륨이야. 그럼 여기에서 6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건 질산 나트륨이 아니고 질산 칼륨이죠. 다음에 7번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63입니다. 그럼 40도씨를 보시면 되죠. 빨간색 40도씨.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이야. 그럼 질산칼륨하고 만나야 돼. 만났을 때 해석했더니 63g이야. 그럼 얘는 어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0도씨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163g을, 자 이거 별표. 너희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었던 거. 자 그럼 해봐야 돼. 40도씨 질산칼륨 포화수용액이래. 용액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해봐요. 자 40도씨 저 표는 용매가 무조건 100g이라 그랬죠. 더하기, 그리고 40도씨에 아까 질산칼륨이 63g이라고 했어. 그럼 63g을 더해주게 되면 163g이지. 맞아? 표로 확인했는데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 값하고 똑같죠. 포화수용액이라고 했을 때 그럼 20도씨로 냉각한대요. 그럼 20도씨로 가요. 그럼 20도씨로 가서 질산칼륨을 봐야 돼. 20도씨에서 질산칼륨하고 만났을 때 그때 용해도가 약 얼마야? 한 40인가 이게? 40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40보다 조금 아래야. 그래프를 살짝 보면 40보다 조금 아래거든요.
그런 거 같지? 약 몇 정도 되냐면 한 35? 왜냐면 여기가 20이고 가운데가 30이고 30하고 40 사이야. 그럼 35 정도 되는 거거든 여기가. 그럼 근데 20도로 가도 차이가 크게 안 나지. 그치? 그럼 한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 35, 37이니까 그냥 37로 해볼까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용질의 양이 63g이야. 빼기 지금 20도씨에서 여기 20도씨에서 질산칼륨에 해당하는 거 여기구나. 20도씨에서 질산칼륨에 해당하는 거 여기 가면은 딱 30g이네요. 됐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딱 맞아. 30g이야. 그럼 빼주면 몇 g이 나와요? 33g이 바로 석출량이지. 그럼 얘는 맞죠. 고생하고 있어. 이걸 듣는 게 고생하는 거야 지금. 아 정말 이렇게 들어도 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근데 듣는 게 중요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괜찮아. 지금 우리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부터 볼게요. 70도씨 물 100g에 용매 100g에 물질 A를 녹여서 포화 상태로 만들었대요. 이쪽을 봐야 돼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를 봐야 돼요. 70도씨예요. 이게 지금 물질 A니까 물질 A예요. 그럼 70도씨 따라 올라가서 포화 상태가 됐어요. 포화 상태일 때를 그 값을 읽었더니 몇 g이야? 60g이지. 그럼 이 문제는 현재 70도씨에 들어있는 포화 상태의 용질의 양은 60g이야. 근데 얘를 50도씨로 냉각시킬 거래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50도씨 올라가세요. 봤더니 35g이에요. 50도씨에는 35g이 포화 상태로 녹을 수 있어. 근데 석출량을 구하래. 딱 봐도 느낌 오잖아. 몇에서 몇을 빼야 돼? 가지고 있는 60에서 50도씨에서 다 녹을 수 있는 35g을 빼니까 몇 g이 석출돼요? 25g이 석출되죠. 더하기 빼기 제대로 했겠지? 그 다음에 유제 2번. 잘 봐. 50도씨 물 200g. 요게 이제 함정이야.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원래 50도씨에서 그래프는요. 표나 그래프는요. 다 물이 100g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얘를 200g으로 늘렸어. 그치? 표나 그래프는 다 100g인데 문제는 200으로 늘렸다는 거야. 얘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자, 200g의 물질 A를 60g을 녹였어요. 200g의 물질 A를 60g을 녹였습니다. 됐니? 그러면 얘를 냉각을 시킬 거예요. 몇 도씨까지 냉각시킬 거냐면 20도까지 냉각을 시킬 거예요. 됐어? 그럼 20도 보자. 중요한 건 냉각시킨 온도예요. 파란색, 안 헷갈리게. 자, 2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몇 g이야? 20g이지. 맞아? 그럼 파란색으로 써볼게. 20도씨에서는 물 100g 속에 20g의 용질이 녹을 수 있지. 맞아? 근데 우리 문제는 몇 g이 기준이야? 200g이 기준이지. 그러면 요거를 100g이었던 걸 200으로 맞춰줘야 되잖아. 자, 200g. 100g을 200g으로 늘리게 되면 얘도 몇 배가 되죠? 용질도 2배가 되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녹잖아요. 그러면 20도씨 물 2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은 몇 g이 돼요? 40g이 되죠? 됐어? 그럼 여기서 잘 봐. 아, 200g에 지금 현재 60g이 있었고 온도를 낮출 거야. 그런데 20도씨에서는 200g에 40g만 녹을 수 있으니까 석출되는 양은 60에서 40g을 빼가지고 20g이구나. 어렵죠? 2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이제 쉬운 거 할 거야. 이거 하고 쉬운 거 할 거야. 50도씨 포화용액 67.5g. 나빠 문제. 난 소수점이 싫어. 소수점. 근데 그래도 신월중은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화곡중학교는 소수점 2자리 나왔잖아.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다행히 우리 학원에 있는 애는 다 맞아 갖고 왔어.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자, 50도씨예요. 포화용액이래요. 일부러 여기다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포화용액이고 67.5g이래.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럼 50도씨 빨리 적어 봐야 돼. 자, 50도씨 노란색으로 해줄게. 다시 50도씨 따라 올라갔더니 그때 35g이지. 맞아? 그럼 저게 기준인데, 그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도씨에서는 물 100g에 저게 용매구나. 용질이지. 용질 35g이 최대한 녹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저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포화용액은, 포라고만 쓸게요. 포화용액은 135g이 돼요. 그쵸? 그래프상으로 해석하면 50도씨네. 앞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면 50도씨의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35g이니까 만들 수 있는 포화용액은 135g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의 문제에서는 50도씨 포화용액이 67.5g이래. 그리고 막 되게 어려운 범위는 안 내요. 눈치껏 딱 보면요. 기준은 135인데 이렇게 봤더니 몇 분의 몇 된 거야? 2분의 1 된 거지. 맞아? 기준이잖아, 이게. 용해도 그래프의 기준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도 포화용액이 지금 나와 있는 건 67.5g이고 기준은 135g인데 눈치를 봐야 돼. 빨리 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2배이거나 3배이거나 혹은 2분의 1배이거나 4분의 1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봐도 135에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67.5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거는 이거구나. 얘는 용매인 이 물이었겠죠? 용매가 절반인 50g이고 둘 다 포화 상태니까. 포화 상태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용매가 50g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에 해당하는 게 몇 g이란 얘기야? 17.5g이구나 이 말이지.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는 바로 포화용액이 몇 g이 돼요? 67.5g이 나오죠. 됐어? 그럼 이 작업을 왜 했냐면,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문제에 제시된 포화용액 67.5g을 용매와 용질의 g으로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얘를 20도씨로 냉각시켰어. 아까 20도씨에서 몇 g이었니? 20g이었지. 요거죠. 그쵸? 그럼 봐요. 아까 얘를 20도씨까지 냉각시킬 건데 20도씨는 용매가 100g에 용질,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20g이었어. 근데 바꿔야 되잖아. 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양은 용매 50에 용질 17.5g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절반으로 줄여줘야지. 그럼 얘를 절반으로 줄이면 20도씨에서는 용매 5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몇 g이야? 10g이죠. 됐어요? 그럼 석출량은? 그래서 여기서 석출되는 석출량은 내가 아까 가지고 있던 용질 몇 g? 17.5g에서 용질의 양을 따로 분리해야 되니까 빼기 요거죠. 20도씨 용매 5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10g을 빼서 몇 점 몇? 7.5g이 석출량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됐니?